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착하고 이쁜 수절과부와 근면하고 성실한 총각 머슴에게 복이 넝쿨채 굴러들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공주 마곡사에 종진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고승 도성국사의 자생풍수설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해제 때가 되면 산천을 다니며 풍수 공부에 전념했다. 하루는 나룻배로 금강을 건너다 보니 명당 하나가 눈에 확 띄었다. 정말 명당인지 확인하려고 이쪽 산으로 올라가 내려다보고 또 강을 건너 저쪽 산으로 올라가 내려다보고 이렇게 강을 여러 번 건너다니며 명당 자리를 확인했다. 스님은 출가 신분인지라 돈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마다 소년 뱃사공이 뱃삭도 받지 않고 태워주었다. 건너달라면 건너주고 또 건너달라면 다시 건너주었다. 스님이 뱃사공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시주님 귀찮았을 텐데 고마워요. 아닙니다, 스님. 아직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힘든 뱃사공 일을 하나요? 예, 아버지가 하시던 일인데요.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워지며 소년 뱃사공이 말끝을 흐렸다. 순간 스님은 명당 자리의 주인을 찾았다.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을 건너준 뱃사공은 그 마음 씀씀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손을 들어 자기가 발견한 명당 자리를 가리켰다. 시주님, 강 끝에 저 언덕 보이죠? 혹시라도 아버님이 잘못되면 저기다 무덤을 쓰세요. 길어도 10년 세월이 지나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종진 스님은 그곳을 떠났다. 10년 후 스님은 그 소년 사공이 어찌 사나 궁금했다. 그래서 다시 마을로 찾아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한 10년 전쯤에 이 나루에서 사공 노릇을 하던 소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뱃사공이 다른 사람이네요. 어떤 지나가던 땡추중 놈이 명당이라고 알려줘서 그곳에 아버지 무덤을 쓰고 난 후론 까딱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까딱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래서 그 무덤을 폐해버리고는 저 위에다가 임시로 초분을 해놓았어요. 사공 노릇도 폐하고 머슴살이 하는데 지금 살기가 형편없어요. 아버지 묘를 이장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이 말을 듣고 보니 아차 싶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 맷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걸 어쩌나 황후 도간 격이었다. 말하자면 소가 강물을 건너는 격이니 맷자리는 소의 코끝에 해당했다. 그러니 강물이 출렁하면 위로 올라오고 출렁하면 위로 올라오고 해서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나는 자리니 뱃사공과는 상극이었다. 아하, 잘못 봤구나. 마을 사람들이 미처 종진을 몰라보았으니 다행이었다. 머리 깎은 중이라 구분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 일을 바로잡고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스님은 그 마을 뒷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의 주지에게 며칠 머물 수 있도록 부탁했다. 스님이 알아보니 총각은 마을에 있는 젊은 과부네에서 머슴살이하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이 도시락을 싸서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것을 보고는 두어 시즌 있다가 따라 올라갔다. 총각은 한창 일하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는 먼저 말을 건넸다. 시주님, 안녕하십니까? 나무하다 말고는 총각이 허겁지겁 합장했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시주님, 혹시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어제부터 굶어서. 희한하다. 산중에 웬 스님 한 분이 오더니 배가 고프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여우는 아닌 것 같다. 여우가 비구 스님으로 둔갑할 리는 없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총각은 자기 밥을 내어주었다. 반씩 나눠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도시락 싸서 온 것이 있으니 좀 잡수세요. 스님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맛있게 먹었다. 밥만 잡수시라고 미처 말하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다. 나무를 한 짐이나 했는데 총각도 무척 배가 고팠을 것이다. 스님은 총각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보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거 배가 너무 고파. 내 생각만 하고 다 먹었네. 밥을 남겼어야 할 텐데. 배가 고파. 어떻게 나무를 하겠소?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요. 기억했던 그대로 착하고 성실한 청년 같았다. 길 가던 중한테 무단히 점심을 빼앗기고도 저렇게 묻어난 걸 보니 보아하니 총각 같은데 얼굴이 무척 상했네. 집안에 우환이 있소? 우환이라기보다는 걱정이. 왜 장가를 못 가서요? 아니, 장가도 장가지만 아버님이 아버님이 왜? 10여 년 아프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게 자꾸 사고가 생겨서 몇 번 죽을 뻔해서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했는데 옮길 데가 마땅찮아서요. 꿈에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스님은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점심도 잘 먹었겠다. 내가 외짜리 하나 잡아주고 이장할 날도 잡아줄 테니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백골난망이지요. 장가도 갈 수 있는 외짜리를 같이 잡으려 하는데 괜찮겠소? 아이고, 그렇게까지야. 얼굴이 밝게졌다. 수총각이 틀림없었다. 그럼 내가 어느 날 올 테니 그렇게 알고 내려가 보시오. 나는 지금 동네 뒷산에 있는 암자에 머물고 있소이다. 집에 돌아온 총각은 주인 과부에게 스님 만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나. 장사 치르는 날 술도 한 통 받아주고 일꾼들 점심도 해줄 테니 아무 염려 마세요. 그 날짜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모여들었다. 학원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말했다. 패백은 가져왔소? 패백이 뭡니까?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져왔습니다. 장가 갈 때만 패백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 때도 필요합니다. 패백은 고인의 유택이 마련된 산에 산신에게 드리는 선물 올시다. 패백은 현운이라는 채색 비단인데 검은색 비단인 현과 붉은색 비단인 훈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패백을 드려야 합니다.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총각이 집으로 뛰어내려와 주인 댁에게 말했다. 아버지 산소를 지금 모시는데 패백을 드려야 한답니다. 패백이라는 것이 검은색 비단과 붉은색 비단이라는데 제가 패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주인 댁이 벽장 안에 들어가 비단을 꺼내서 내려오다가 그만 무엇인가에 걸려 치마가 훌러덩 벗겨지고 말았다. 치마만 벗겨졌으면 다행이지. 속에 입고 있는 속치마에다 속옷까지 홀라당 벗겨지면서 아랫도리가 그대로 다 드러났다. 주인 과부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총각의 아랫도리가 그만 반응을 해버렸다. 그 광경을 주인이 보고 서로 보고 섰다가 총각도 주인 과부도 청춘이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잡아당겼다. 사실 서로가 평상시에 마음이 있었거든. 뜨겁고 급하며 서툴고 아쉬운 정사를 끝낸 후 패백을 챙겨주면서 주인 과부가 얼굴을 발갛게 물들인 채 물었다. 여자하고는 처음이에요. 총각은 주인 과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어쩐지. 갑자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횡재한 표정을 짓고 있던 주인 여자가 롤루랄라 노래 부르듯이 말했다. 저녁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거기서 일한 양반들, 직관이니 뭐니
전부 데리고 내려오세요. 동네 사람들도 젊은 사람은 부를 것 없고 동네 노인네들은 모두 오시라고 하세요. 주인 과부는 하인을 시켜 멍석 펴고 잔치상까지 모두 차려놓았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노인들에게 술을 부어주며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 사는 이 양반하고 나하고 100년 해로하기로 했어요. 제가 술 한 잔씩 따로 드릴 테니 흉으로 보지 마셔요. 이 양반이 오늘 패백을 찾길래 벽장에서 그것을 내려주다가 그만 치마가 훌러덩 벗어져 하반신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망신당했는데 저도 청춘이고 또 우리 집 저 사람도 아직 총각이잖아요. 물론 제가 5살 위이기는 하지만 원래 혼인할 때는 여자가 연상이잖아요. 그래 혼인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흉으로 보지 마셔요. 어르신들 많이 잡수세요. 그러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 이를 지켜보던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렇지. 오시하관 40알복이란 말이 딱 이 경우구먼. 외자리 쓰기 전에 복 받는다는 게 이런 것이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매년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또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각기 3개월을 결제라 하여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며 정진합니다. 결제와 결제 사이를 해제라고 합니다. 시주는 단월입니다. 보통 스님들이 신도를 부를 때 시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땡추는 땡초입니다. 사입이 불순을 힐난하는 말입니다. 초부는 시신을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관을 돌축대 또는 평상 위에 놓고 이영으로 덮어두는 매장법입니다. 장례에서의 패백은 고인의 유택이 마련된 산의 산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산신께 드릴 선물인 패백은 현운이라는 채색 비단인데 검은색 비단과 붉은색 비단 2개가 한 벌입니다. 오시하관 사시발복은 오식, 즉 12시경에 장례치를 예정인데 사시, 즉 오전 10시경에 이미 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금시발복의 효과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디지털 세종시문화대전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그림, 사진 등을 빌렸습니다. EBS 다큐 한국기행 금강천리 일부 비단 사람을 부르다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박은영 선생이 풀어 읽은 책 낭송 충청남도의 옛이야기를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 내세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농민신문 기획연재기사 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 19번째 땅속에서 올라오는 부처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친자연적인 미래산업, 농업, 만능 농촌 노동자 머슴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과 김중근의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프리픽, 게티 이미지뱅크, 아이스타크, 피크베스트의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